KTV 추억의 문화영화 100회 모든 연령 시청.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 보유자와 그 제자들이 직접 요리를 선보인다. 각종 채소와 소고기, 달걀, 배 등 다양한 재료들의 모습에 조리 과정과 다채로운 색감을 지닌 음식의 모습이 이어진다. 추억의 문화영화 조선왕조 궁중음식. 자막 조선왕조 궁중음식. 조선시대 궁중음식은 이태조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개성 지역 고려 왕조의 전통을 이어와 조선왕조 궁중음식으로 정립된다. 중유 무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조선 궁중음식은 고종과 순종을 모시던 조선시대의 마지막 주방상궁 한희숭 기능보유자가 낙선제 소주방에 근무하며 이어받은 상차림과 조리 기술을 전수하며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다. 1990년 문화영화. 여러 문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음식 문화도 여러 왕조를 통해서 면면이 계승 발전돼 왔다. 특히 조선왕조 궁중 음식은 이태조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 개성의 고려 왕조의 전통을 이어서 조선 왕조의 궁중 음식으로 정립하게 됐다. 국가에서는 궁중 음식의 보존을 목적으로 1971년 조선왕조 궁중 음식을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했다. 현재의 기능 보유자인 황혜성 교수는 조선시대 고종 순종을 모시던 마지막 주방 상궁인 한희순 상궁과 낙선제 소주방에 근무하던 고종, 순종, 윤비 시대로 이어지는 상궁들로부터 조선시대 궁중음식의 조리기술, 상차림, 기명사용법, 음식 예법 등을 전수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왕조 궁중음식 제2대 기능보유자 황혜성. 조선왕조 궁중음식은 덕수궁마마 고종 황제 때 한희순 상궁이 입궁해서 윤비마마 승하하실 때까지 낙선제에서 만드시던 그 궁중의 음식을 우리한테 전수해 주신 겁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으신 연세가 81세나 돼서 대단히 서럽지만 다음 해에 그루는 별세하시고 내가 그 뒤를 이어서 2대가 되었습니다. 궁중음식이라는 것은 조선조에 완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전부터 한국에는 왕이 정치를 하고 궁중에 특별한 그 손들이 주방상궁이나 대령 숙수들이 전수한 음식들이 500년을 내려와서 낙선제 윤비마마에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산물이 있어서 또 그 좋은 산물들이 궁중으로 많이 진상이 돼서 그것을 그 대령 숙수나 주방상궁들이 좋은 조리법을 물론 만들어냈겠다고 볼 수도 있고 옛날부터 전수되던 것을 재현해서 좋은 음식으로 다듬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막 궁중음식 오이선. 궁중음식인 선은 오이나 호박, 가지 등의 채소에 고기를 채워 넣어 익힌 음식이다. 그 중에서도 오이선은 푸른빛이 상큼하며 향이 좋은 음식으로 궁중에서 사랑받았다. 오이, 쇠고기, 버섯이 주 재료인 오이선은 쇠고기와 불린 표고를 가늘게 채 썰어 붓고 소금에 절인 오이의 칼집 사이사이에 달걀 지단, 쇠고기, 표고 등을 끼워 만든다. 그 위에 초, 꿀,
소금으로 버무린 양념을 골고루 뿌려주면 아삭한 오이선이 완성된다. 1990년 문화영화 음식은 오이선이다. 재료는 오이, 쇠고기, 버섯 등이다. 쇠고기는 가늘게 채 썰고 불린 표고도 가늘게 채 썬다. 오이는 칼집을 넣어 소금으로 절인다. 소금으로 박박 문지른 오이는 꼭지를 잘라낸 후 세로로 길게 썬다. 쇠고기와 표고는 갖은 양념으로 묻혀서 볶아식힌다. 채 썬 소고기와 표고버섯에 양념을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묻힌 다음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는다. 오이는 세 군데 칼집 낸다. 약 5등분한 오이는 세 군데 칼집을 낸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볶는다. 칼집 낸 오이 사이사이에 계란 황백지단과 쇠고기와 버섯 등을 세 군데로 끼워 넣고 그릇에 담는다. 속재료는 색깔별로 오이에 끼운다. 초, 꿀, 소금으로 만든 촛물을 골고루 뿌린다. 접시에 정갈하게 담긴 오이선에 촛물을 뿌려 완성한다. 자막 오이선. 자막 조화로운 별미 음식 탕평채. 탕평채는 탕탕평평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음식 이름이다. 균형을 강조한 조선 영조의 탕평책 유래와도 연관이 깊은 탕평채. 그만큼 탕평채는 화합과 조화를 통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침 없는 음식으로 통한다. 탕평채는 신선한 녹두묵에 채소를 곁들여 만든 것으로 녹두 묵무침으로도 불리며 가늘게 채를 썰어 양념에 볶은 쇠고기와 미나리, 숙주, 청풍굴, 간장, 참기름을 넣은 초장으로 버무린 다음 오색 고명을 정갈하게 얹어 완성한다. 1990년 문화영화. 탕평채는 특히 봄철의 음식으로 신선한 녹두묵에 채소를 곁들여 만든 것으로 녹두 묵무침이 별호이다. 쇠고기는 가늘게 채 썰어 양념하여 볶는다. 양념한 쇠고기는 팬에 빠르게 볶아낸다. 푸른색은 미나리, 흰색은 숙주, 검은색은 김을 준비한다. 묵은 길쭉하게 친다. 묵은 길쭉하게 썰고 미나리와 다른 재료는 묵보다 작은 크기로 준비한다. 다음 묵에 참기름을 넣고 소금 가늘에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묻힌다. 양념장은 간장, 참기름, 식초 등으로 만든다. 간장, 깨소금, 참기름 등 갖은 양념을 섞어 양념장을 준비한 후 대접에 채 썬 지단과 고추를 제외한 숙주, 미나리, 쇠고기 고명을 담는다. 준비된 묵, 숙주, 미나리, 쇠고기 등을 찬 그릇에 담고 양념 초장으로 살살 묻힌다. 고명이 담긴 대접에 양념장을 넣고 재료가 뭉개지지 않도록 손으로 살살 묻힌다. 묻힌 재료는 접시에 담긴 녹두묵 위에 수북하게 얹는다. 양념에 묻힌 다음 그릇에 담고 나서 고명으로는 계란지단, 김 등을 고명으로 얹는다. 고명은 오색을 쓰는 법이다. 수북한 재료 위에 채 썬 황백 달걀 지단과 홍고추를 얹고 지단 주위에 김가루를 뿌려 완성한다.
자막 탕평채. 자막 궁중음식의 꽃 화양적. 화양적은 뜻이 여러 개다. 꽃 모양 산적이라 하여 화양적, 둥근 접시에 빙 둘러 담으면 태양꽃 형태라 하여 화양적. 도라지를 사용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으며 현재는 통상 화양적으로 사용한다. 한자 빛날화 볕양. 도라지, 표고, 당근, 오이, 쇠고기를 조리해 꼬치에 끼워서 만드는 화양적은 해경궁 홍씨 회가병뿐만 아니라 행사에 자주 진상돼 궁중음식의 꽃이라 통했으며 색감의 조화를 고려한 화려한 진열로 눈이 즐겁고 그 맛은 담백한 것이 일품이다. 1990년 문화영화. 화양적은 도라지, 표고, 당근, 오이, 쇠고기 등을 꼬치에 끼워서 만드는 음식이다. 채소도 모두 같은 크기로 썬다. 도라지, 당근, 오이는 새끼손가락 크기로 썬다. 쇠고기는 젓감처럼 넓게 썰어 칼질을 하고 양념을 하여 넣는다. 손바닥 크기의 쇠고기는 간장 양념을 앞뒤로 골고루 발라 준비한다. 도라지, 당근 등의 재료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건져낸다. 도라지와 당근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채로 건진다. 오이 절인 것은 헝겊으로 짜서 물기를 빼고 기름에 볶는다. 삶아서 건져낸 도라지, 당근도 소금과 기름으로 묻혀서 볶는다. 양념에 재워둔 쇠고기 적을 번철에 잘 구워서 도라지, 오이 등 채소와 같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한다. 오이, 당근, 도라지, 계란, 버섯, 쇠고기 등을 색을 맞추어 담아 놓는다. 재료를 끼울 꼬치를 일정한 크기로 자른다. 꼬치는 재료보다 조금 길게 자른다. 준비된 재료들을 한 꼬치마다 색깔에 알맞게 꿰는다. 재료는 소고기, 황색 지단, 오이, 도라지, 당근, 백색 지단 순으로 꼬치에 꿰는다. 다 끼운 후 가장자리를 칼질해서 그릇에 담는다. 그 위에 잣가루를 골고루 묻혀 맛과 모양을 낸다. 자막 화양적. 자막 대추단자 만들기와 수라상. 약밥이라 불리던 대추단자는 가을이면 조선 왕실의 다과 반상을 수놓았다. 대추단자는 떡가루에 다진 대추를 섞어 쪄 절구에 넣고 친 다음 쌀만큼 떼어서 꿀을 발라 썰어놓은 밤과 대추채를 골고루 섞어놓은 고물에 굴려 만든다. 조선왕조 수라상은 12첩 반상으로 양반가 9첩보다 찬이 많은 것이 원칙이며 사철 은으로 만든 수저를 사용했고 김이상궁을 비롯한 3명이 시중을 들었다. 1990년 문화영화. 밤은 껍질을 벗긴 후 채를 썬다. 대추쌀도 얇게 저며서 채를 썬다. 씨를 뺀 대추를 밤과 같은 크기로 잘게 채 썰어 곱게 다진다. 떡가루에 다진 대추를 섞어서 잘 찐 것을 절구에 넣고 친다. 다진 대추는 떡가루에 넣고 살살 섞어 면보에 옮겨 담은 다음
재료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면보를 잘 여며 찜솥에 넣는다. 찜기에서 꺼낸 면보에 찬물을 바르고 갓 쪄낸 떡을 분리한다. 그리고 갓 쪄낸 떡은 절구에 담아 수차례 찢는다. 완성된 떡 반죽을 도마에 내려놓고 손으로 길게 늘린다. 떡을 손으로 길게 늘린 다음 새알만하게 떼어낸다. 다음은 꿀을 발라서 썰어놓은 밤과 대추채를 섞은 고물에 골고루 묻힌다. 꿀을 바른 떡은 밤과 대추채 고물에 넣고 살살 굴려 골고루 묻힌 다음 나무 쟁반에 정갈하게 담아낸다. 자막, 대추단자. 다음은 수라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수라상은 12첩 반상 차림으로 일반 양반가의 9첩보다 차례 수가 많고 상차림과 예법이 다르고 또 조금 어렵다고 생각된다. 수라상 차림은 붉은색의 주치를 한 대원반과 소원반 그리고 전골 재료를 차비해 놓은 전골상을 차린다. 기명은 겨울철에는 음반상기, 여름에는 사기반상기를 쓰며 수저는 사철 은으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 또한 식사 도중 3명의 상공이 시중을 드는데 그중 나이가 많은 상공은 소원반에 앉아 기미상공이라 하며 검식을 하고 또 한 명의 상공은 대원반에 앉아 그릇의 뚜껑을 여닫고 여러 가지 시중을 들며 전골 상공은 전골을 만들어 덜어 올리는 일을 담당한다. 궁중 음식의 기술은 궁중에서 내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대를 이어 전승돼 왔다. 황혜성 교수가 제자들과 함께 수라상 차림과 시중 드는 모습을 선보인다. 자막, 조선왕조 궁중 음식은 개성 고려왕조의 전통을 이어 조선 궁궐에서 차리던 음식으로 조선 중기에 화려한 꽃을 피운다. 임금을 모시던 궁중에서 사용하던 좋은 재료와 솜씨가 주방 상공과 나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하나하나 소중히 계승되어 한국 전통 음식 문화로 완성된 조선왕조 궁중 음식은 중요 무형 문화재로서 여전히 전통 음식 문화의 맥을 잇고 있다. 추억의 문화영화 조선왕조 궁중음식 끝.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